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개론 강좌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가 총 7개가 있죠. 수학상이랑부터 시작을 하죠. 수상, 수하, 그리고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확률과 통계, 기하, 이 순서에 7가지 과목이 있죠. 이 7가지 과목을 지금 순서대로 훑으면서 수리논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단원입니다. 그럼 수학상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상의 1단원은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 정리인데요. 나머지 정리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기 전에 이제 다항식에서 저희가 어떤 연산을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를 소개합니다. 디비전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디비전 알고리즘은 무엇이냐면 두 다항식 AX랑 BX가 주어졌을 때 이제 0보다 크고 B의 차수보다 작은 어떤 것이냐면 R의 차수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B의 차수보다는 작으면서 그리고 A가 BQ 더하기 R이 되게 하는 두 다항식 Q랑 R은 존재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진술이고요. 두 번째, 유일하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서 했었던 다항식의 나눗셈이랑 완전히 같은 것이죠. 이 녀석이 목지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이 녀석이 나머지 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그렇죠? 네, 아마 이런 형태로 된 정리를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이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인데 너무 자명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져서 밑에 있는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놨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디비전 알고리즘이 다항식에서 나눗셈이라는 행위가 타당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정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는요, 다음과 같이 나타나져 있죠. 이게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정리죠. 다항식 px를 받았을 때 px를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r은 p알파다라는 것입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돼요. 디비전 알고리즘이 무엇이었냐면 나눗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두 개의 다항식을 아무렇게나 받으면 A는 BQ 더하기 R로 표현이 되는 Q랑 R이 존재하고 유일하다라는 말이 디비전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디비전 알고리즘에 의해 P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인 QX랑 R이 존재하고 유일합니다. 이게 디비전 알고리즘의 이야기죠. 이제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x에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해도 양변과 좌변이랑 우변은 같게 돼 있죠. 양변이 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하시면 p 알파는 좌변이 되고요. 우변은 0 곱하기 q 알파 플러스 r인데 얘는 그냥 r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증명할 때마다 네모 표시를 칠 텐데요. 이 네모 표시는 증명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여기 위에도 네모 표시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디비전 알고리즘을 증명은 못했지만 이를 이용해서 다항식의 파트에서 나오는 핵심 정리인 나머지 정리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시문이 주어져요. 제시문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보이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것을 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문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써먹기만 할 수 있으면 이제 논제로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수리논술에서 요구되는 능력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수분해 공식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공식인데요. 밑에 힌트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힌트를 잘 써먹자는 겁니다. 자, a 더하기 b의 완전 세제곱은 a 3승 더하기 b 3승을 3ab이 a 더하기 b를 더한 것이죠. 그래서 저 녀석을 넘겨서
이 녀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빼기 3A BC는 이 녀석을 먼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의 완전 세제곱 빼기 3AB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3승 빼기 3ABC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3승 더하기 3승은 또 공식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3승 더하기 3승을 잠시 위에다가 써볼게요. x 3승 더하기 y 3승은 x 더하기 y의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이었죠. 이 녀석을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두 녀석에다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고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빼기네요. 빼기 a 더하기 bc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고요. 남은 두 개는 마이너스 3ab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전부 묶어버린 다음에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죠. 빼기 3ab.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친구가 나올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증명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서 그 다음 것을 증명하고 이렇게 계란식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계속 다룰 거예요. 1단원은 이제 넘어가서 2단원 방정식 파트를 보겠습니다. 방정식 파트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복소수예요. 복소수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실수 체계에서 확장된 수 체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임의의 복소수 Z는 A 더하기 BI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A랑 B는 둘 다 실수이고 i라는 녀석은 루트 마이너스 1 허수로 나타나는 숫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켤레근이라는 것이었는데 켤레의 정의는 이런 것이었죠. a 빼기 bi 허수 파트를 마이너스를 씌운 것이 켤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소수에서는 켤레근에 대한 성질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그것들 각각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1번이 어떤 것이었냐면 두 개의 임의의 복소수 Z1이랑 Z1에 대해서 켤레를 씌운 다음에 덧셈을 한 거랑 켤레를 씌우고 덧셈을 먼저 하고 한 거랑 순서가 똑같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좌변은 연산을 먼저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켤레를 씌운 것이고 우변은 켤레를 먼저 씌우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한 것이죠. 그 둘이 같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켤레를 씌우는 것과 연산이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Z1 더하기 Z2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째로 계산할게요. Z1을 A 더하기 BI라고 하고 Z2를 C 더하기 DI라고 하면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눠서 계산할 수 있겠죠. 는 A 뿔마 C가 되고 는 B 뿔마 DI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녀석의 켤레는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또 Z1 뿔마 Z1의 켤레를 먼저 씌우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A 빼기 BI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C 빼기 DI가 되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면 A 뿔마 C가 되고 빼기로 묶어서 B 뿔마 DI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이 증명이 됩니다.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Z1이랑 Z2를 곱하면 AC 빼기 BD랑 AD 플러스 BCI가 되겠죠? 여기다가 전체 켤레를 이제 씌워볼게요. 좌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켤레를 씌우면 가운데 있는 허수 파트가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Z1 바랑 Z2 바를 또 따로 해볼게요. 얘네도 마찬가지 켤레를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얘는 A 빼기 BI랑 C 빼기 DI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AC 빼기 BD가 되고 다음에 마이너스 AD 플러스 BC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좌변식이랑 또 똑같죠.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3번은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이것도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Z1분의 Z2를 계산을 하시면 A 더하기 BI네요. A 더하기 BI분의 C 더하기 DI요. 실수화를 하시면 C 더하기 DI에 A 빼기 BI를 곱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C 더하기 BD가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허수 파트는 AD 빼기 BC가 되고 여기 I가 붙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켤레를 하면요. 여기다가 전체 켤레를 한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 이쪽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변 켤레를 먼저 씌우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하면요. 얘도 A 빼기 BI분의 C 빼기 DI가 되겠죠. 그래도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C 빼기 DI A 빼기 BI 플러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C 플러스 BD가 되고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C 빼기 이렇게 되네요. AD, I가 되죠. 그래서 둘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계산이지만 저희가 이런 등식들을 증명할 때는 좌변 따로 우변 따로 생각해서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좌변이랑 우변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죠. 그래서 서술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좌우를 따로 써주셔서 아 둘이 같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 명쾌한 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증명한 켤레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을 증명해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연산과 켤레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가 방금 증명한 것이었죠. 그래서 위의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를 개수로 갖는 다항식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어떤 복소수 z가 있대요. 그때 fz가 0이면 fz 봐도 0이다. 그럼 저희가 뭐를 증명해야 되냐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요.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z바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식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x 대신에 z바 넣은 식을 증명하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은 무엇이냐면 fz가 0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저 위에 다항식에다가 x 대신에 z를 넣은 게 0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z바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다 전부 다 켤레를 씌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켤레는 이제 연산의 순서랑 켤레의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n-1 바 n-1 a1 바 z1 바 z1이 아니죠. 플러스 a0 바. 근데 이미 실수를 개수로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AI들에 대해서 얘는 켤레를 씌우나 안 씌우나 변함이 없죠. 켤레를 씌우는 것은 허수 파트를 바꾸는 거니까 실수를 씌우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I 반은 AI가 됩니다. 한편 곱셈도 켤레를 n승 씌운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 값이 뭐인 것을 보였냐면 0인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 이 노란색 형광펜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친 부분, 양변에 켤레를 씌웠다. 이 행위를 이용했고 그리고 앞에서 증명한 정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켤레근도 근을 갖는다. 켤레도 근이 된다. 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네, 다음은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a가 0이 아니어야 2차 방정식이죠. 이 두근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근의 공식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기 a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합니다.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합니다. 얘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4a제곱분의 b제곱이 되겠죠? 얘는 4a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가 됩니다. 이 녀석은요,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완전제곱이 되죠? 그래서 x를 완전제곱으로 벗길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큰 루트를 취하면 제곱을 벗길 수 있죠.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빼기 4ac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으로 근해 공식을 증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파트는 2차 함수인데요. 이 파트는 굉장히 수리논술에서 가끔 혹은 자주 쓰이는 문제들입니다.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는 건데요. 그림만 그리면 자명하기 때문에 이 파트는 결과만 확인하고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최고차 한계수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었죠? 2차 함수의 성질이라고 했죠. a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고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중근이거나 허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을 기준으로 붕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붕 떠 있으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그림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수학상의 마지막 파트인 도형의 방정식을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증명 문제가 중선 정리였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중선 정리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선 정리는 어떤 것이었냐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BM제곱 더하기 AM제곱의 전체 2배와 같다 라는 것이 성립한다, 이런 정리입니다. 증명은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도록 좌표 평면에다 올리면 되는데요. 수리논술에서도 이런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녀석을 설명하라, 증명하라, 계산하라 라고 할 때 만약에 그냥 좌표로 주어 있지 않고 기하학적인 어떤 성질을 증명하라는 문제라면 좌표 평면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사항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 사항을 잘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를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가 원점이 가운데 M이 되겠죠. 그리고 A는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A, B라고 주면 일반성을 잃지 않게 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해봅시다. 등식을 증명하는 것은 좌변이랑 우변을 따로 계산해서 각각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면 됐어요. 그래서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 좌변이니까 이 녀석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AB 거리는 A 더하기 C의 완전제곱 더하기 B제곱, A 빼기 C의 완전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죠. 그래서 2A제곱, 2B제곱, 2C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변은요, 2배의 재난 문자가 많이 오네요. BM제곱 더하기 AM제곱을 계산하는 것이었죠. 녀석은 BM제곱은 C제곱이죠. AM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죠. 따라서 좌변이랑 우변이 같다라는 것을 방금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데 제가 가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정리입니다. 스튜어트 정리라고 알려져 있는 정리인데요. 중선 정리는 말 그대로 가운데를 분할해서 만든 정리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 점 D라는 것을 아무데나 찍었을 때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그림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BC 위에 한 점을 D라고 해볼게요. 아무데나 D라는 점을 찍는 거예요.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BD랑 AC제곱 더하기 CD랑 AB제곱은 BC에 정말 복잡하게 생겼죠. 암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 D라는 점을 가운데 원점에다가 두고 나머지는 일반성을 잃지 않도록 점을 세팅하면 돼요. 세팅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Y축,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B라는 점을 마이너스 B, 0 이 점은 C, 0 D는 저희가 0, 0으로 세팅을 한 거죠. 얘는 X, Y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좌변이랑 우변을 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좌변은요, BD에다가 AC제곱을 계산을 하래요. BD는 얼마냐면 B가 되겠죠. AC제곱은요,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죠. 다음에 CD는요, C제곱이 되겠죠. 제곱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냥 C네요. 다음에 AB제곱을 계산하래요. AB제곱은 X 더하기 C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식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수가 많네요. B네요. X 더하기 B제곱이죠. 그래서 얘네들 한번 전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올 겁니다. X제곱 빼기 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C에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B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B 더하기 C에 X제곱 그리고 가운데의 EBC들은 사라지겠죠. 고 2가 아니네요. BC 제곱이랑 B 제곱 C가 나오고 그다음에 B 더하기 C의 Y제곱이 나오죠. 이게 좌변의 결과물들입니다. 자, 우변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변은 BC를 곱하래요. 얘는 B 더하기 C로 묶이는 것이죠. B 더하기 C로 곱하고 AD제곱은 무엇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CD랑 BD는요, BD죠. CD는 지금 여기가 C고요. BD는 B니까 둘이 곱하면 BC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를 해보시면 B 더하기 C의 X제곱 그 다음에 B 더하기 C랑 BC를 곱하면 B제곱 C랑 BC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B 더하기 C의 Y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이 결과물을 보시면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리는 아마 다들 보신 적이 없을 거고 써먹어 본 적도 없겠지만 저희가 좌변 차근차근 우변 차근차근 전개해서 정리하면 그냥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는 외분점 공식과 내분점 공식입니다. 내분점 공식과 외분점 공식을 증명하라고 하면 의외로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잘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기다 원트라는 걸 써놨죠. 저희가 증명해야 되는 대상을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내분점이랑 외분점이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를 우리한테 유도하는 거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결과물이 왜 M 대 N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야 되는 점은 이런 거죠. 저 P가 A, B에 M 대 N 내분점이 된다는 얘기는 AP 대 BP가 M 대 N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를 증명하면 자동으로 끝이 날 겁니다. 외분점도 마찬가지겠죠? AQ 대 BQ가 M 대 N임을 증명을 하자면 저희 지금 박스 안에 써져 있는 저 분수식이 내분점으로서 잘 기능한다 이런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AP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P는요 P에서 A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M 더하기 M분의 MX2 더하기 NX1 빼기 X1 제곱 플러스 M 더하기 M분의 MY2 플러스 NY1 빼기 Y1 제곱이 되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통분해서 올려보시면 아마 사라질 겁니다.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겠죠. 전체 완전제곱. y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y2 빼기 y1 m이에요. 완전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m 더하기 m분의 m에 x2 빼기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완전제곱,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p도 계산해 보시면 m 더하기 n분의 n분의 x2 빼기 x1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지금 원래 증명하고자 했던 것은 이 두 길이의 비죠. 그래서 이 똑같은 녀석들이 생기니까 비례식을 계산할 때는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m 대 m 더하기 n분의 n이 됩니다. 그래서 m 대 n이 됩니다. 결국 AP 대 BP를 m 대 n으로 만드는 점들은 이렇게 생겨야만 m 대 n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이 왜 저런 공식을 가졌는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아마 이 공식은 전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수립해 놓고 시작하면 의외로 다들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외분점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 공식을 이용하면 무게중심이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것도 쉽게 증명할 수가 있겠죠. 무게중심의 정의가 이런 것이었죠.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A는 x1, y1, B는 x2, y2, C는 x3, y3라고 해요. 그러면 이 M이라는 녀석은 BC의 1대1 내분점이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무게중심 G라는 녀석은 AG 대 GM,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다시 x1, y1이라는 A라는 점과 2분의 x2 더하기 x3, y2 더하기 y3라는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G는 다음과 같이 2 더하기 1분의 이식과 이식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또 2 더하기 1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성질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과 관련된 성질을 증명을 해볼 건데요. 수직과 관련된 성질은 다음과 같겠죠. 첫 번째, 기울기가 각각 m이랑 m'인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m이랑 m'을 곱한 게 -1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서술형에서도 내신 서술형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학교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증명법을 소개할게요. 보통 y는 m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를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기울기는 보통 이제 0이 아닌 거를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0이면 이게 성립을 안 하니까 0이 아니라고 암묵적으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인 것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돼요. 어디서 쓰면은 그냥 정역에 여기 길이가 1이 되게 하는 어떤 1,0을 하나 잡고 1,0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럼 얘는 1,m이 되고 얘는 1,m'이 되겠죠. 여기를 O, A, B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OA 제곱 더하기 OB 제곱이 AB 제곱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요. 1제곱 더하기 M제곱이랑 1제곱 더하기 M' 제곱이 M 빼기 M' 제곱이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M제곱, M' 제곱 빼기 2MM'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제거를 해주시면 MM'이 -1이다 라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1번의 증명이고요.
이번의 증명은 아마 문제집을 풀시다가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두 개를 곱한 게 0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음과 같은 게 디테일하게 따져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가로 1번을 이용하려면 기울기가 잘 표현이 돼야 돼요. 여기서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b가 나눠졌잖아요. 그럼 나누는 수가 0이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b가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눌러두고 b가 0일 때, 그리고 여기 b'도 있죠. b'이 0일 때, b가 0이고 b'이 0이 아닐 때, b가 0이 아니고 b'이 0일 때, 그리고 둘 다 0이 아닐 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쓰고 싶었던 형태인 이 네 번째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기울기 두 개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으로 나타나죠. 가로 1번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수직인 거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aa' 더하기 bb' 이 0인 것이죠. 자, 이제 한쪽이 0이라고 해봅시다. 이 세 가지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bb' 이 0인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개의 직선을 그릴 건데 그 두 개의 직선 중에 하나가 x는 뭐 c라고 쓰면 안 되죠. c가 있으니까 d라고 쓸까요? x는 d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이랑 수직이려면 y축과 평행해야겠죠? 죄송합니다. y축과 수직이어야겠죠? y축과 수직이려면, 즉 x축과 평행하려면 aa' 이 0이 되어야겠죠.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즉 bb' 이 0인 경우는 aa' 이 0이 돼요. 그럼 둘이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 식은 아마 누구나 유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누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나머지 3개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특별히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분 점수의 감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마지막으로, 자, 이제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점을 한번 h라고 하고요.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한번 해볼게요. A랑 B가 이제 0일 때랑 0이 아닐 때 아까 가로 2번 증명할 때처럼 경우를 좀 나누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편한 경우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경우를 먼저 증명을 해볼게요. 이제 아까 세팅한 것처럼 H의 좌표를 x2, y2라고 하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x2랑 y2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x2랑 y2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가 되죠. 그래서 x2랑 y2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저 직선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랑 그리고 기울기는 a분의 b이고 p를 지나는 거 x 빼기 x1 플러스 y1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이 같다고 한번 놔놓고 x를 한번 구해봅시다. 조금 계산이 복잡한데요. 그죠? 그래서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x는 a분의 bx1 빼기 y1 그 다음에 빼기 b분의 c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주면 x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제곱이 나오겠죠? ab를 곱해야 되니까 b제곱 x1 빼기 aby1 빼기 ac라는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이게 뭐겠어요? x2겠죠? x2랑 y2는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그래서 x2 빼기 x1은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마이너스 a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y2 빼기 y1도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이거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도 돼요. 계산을 하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이제 pH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x2 빼기 x1의 완전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완전제곱. 이 식은 이제 얘랑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가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튀어나오고요. 이제 이게 제곱이네요. 루트가 없네요. 루트가 없고요.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식인 이 형태가 증명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단순 계산이죠. x2랑 y2를 이 두 개의 직선상에 있다라고 연립을 하기만 하면, 그리고 계산을 하기만 하면 알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경우를 마저 증명을 해볼게요. 이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제 by 더하기 c는 0인 거니까 y는 어떤 상수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직선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점 p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길이는 이 녀석이죠. 이 식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길이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값 y1에서 마이너스 b분의 c를 뺀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녀석이 무엇이냐면 0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y1 더하기 c고 0x 플러스 이렇게 되죠. a가 0이죠. 그래서 저희가 외우고 있는 공식에다가 a에다 0을 넣은 거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도 세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프가 직선이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게 p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이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길이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얘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c로 나타날 거니까 절대값 x1에서 a분의 c를 계산한 게 될 텐데 얘도 결국에는 a제곱 더하기 0제곱분의 ax1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c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a에다가 a는 냅두고요. b에다가 0을 넣은 것이랑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이렇게 어떤 등식을 증명할 때는 좌변과 우변을 따로 쓴다라는 것과 이제 나눌 때 0이 되냐 0이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지어서 케이스를 나눠주어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원의 방정식부터 순열과 조합까지 교과 개념들을 증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